이제 2단원의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라고 해서 이제 그 H라고 하는 기호를 배울 거죠. 자, 보도록 하면 이제 중복조합이다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이거 할 때 나왔었니? 네. 코로나 때문에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중복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복이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B랑 그 다음에 ABA랑 그 다음에 BAA가 다 똑같은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복조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NH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호가 P,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H인데, 얘네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공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H라고 하는 녀석은 스스로의 공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H라고 하는 기호는 반드시 조합으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 NHR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복 조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들은 다 중복 조합일 텐데, 사실 시험 문제에 이 문제를 풀 때 중복 조합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우리가 P를 써야 되나 파이를 써야 되나 C를 써야 되나 H를 써야 되나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순서를 생각한다는 이제 뭔 얘기냐면 A, B, C랑 그 다음에 B, C, A가 서로 다른 상황이면, 이 두 개가 다른 상황이면 일단 순열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B, C랑 그 다음에 B, C, A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면 그러면 조합 쪽으로 와야 된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순열 쪽으로,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다른 상황이면 뭐 반장이 정이고 부반장이 소영이인 거랑 반장이 소영이고 부반장이 정이인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순서가 바뀌면 다른 상황이 되면 순열을 사용해주되, 그때 중복이 가능하면 중복 순열을 사용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상황, 예를 들어 정이랑 소영이가 칠판 닦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소영이랑 정이가 칠판 닦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상황일 때에는 우리가 조합 쪽으로 와줘야 되고, 그때 중복이 허용되면 중복 조합을 사용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네. 자, 넘어가면 이제 이항정리인데, 이항정리다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 식에서 어떤 특정 항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를 전개했을 때 그 전개식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인데, 뭐 요것보다도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좀 풀기가 쉬워요. 자,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녀석에 내가 지금부터 5제곱을 할 건데, A 더하기 B제곱의 A 더하기 B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A의 3제곱 하면 B의 몇 제곱 반드시 생겨야 돼? 4 아니에요? A의 3제곱 그리고 B의 몇 제곱 항이 반드시 생겨요? A가 3제곱일 때 B의 몇 제곱? 네,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네.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 거 알지? 네. 그치?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얘를 왜 쓰고 있냐면, 어떤 녀석의 거듭제곱에서 얘네들의 지수들이 가진 특징이 있거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수가 2야. 여기에 1 있어서 이것도 2야. 여기에 2가 있어서 얘는 2야. 그래서 얘가 2야. 그러니까 지수들이 다 여기는 요 숫자야. 자, 여기 볼게요. 여기 3이야. 여기 2, 1 있으니까 얘도 3이야. 여기도 1, 2 있으니까 얘도 3이지. 지수의 합이. 그 다음에 얘도 3 있으니까 얘도 3이야. 그러니까 지수의 합이 다 3이야. 모든 항이. 그래서 얘가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지수의 합이 다 3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 봐봐. 5제곱이야. 네. 그러면
이거를 전개한 전개식 중에서 A 세제곱 B 네모제곱 항이라고 그랬으면 네모제곱은 몇 제곱이어야 돼? 반드시 2제곱이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A 더하기 B의 5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를 5번 곱한 거잖아. 네. 자, 지금부터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에서 이 각각의 괄호 속에서 A 또는 B를 뽑아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뽑아와야 A 세제곱 B 제곱이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A 그리고 여기서 B 이렇게 뽑으면은 A 세제곱 B 제곱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뽑아야지만 만들어지냐면 그게 아니라 B 해도 A 세제곱 B 제곱항이 만들어지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A를 해도 A 세제곱 B 제곱항이 만들어져요. 그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세제곱 B 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A 세제곱 B 제곱항이 몇 개 생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A 세제곱 B 제곱항이 몇 개 생기는 구조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항 정리를 쉽게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럼 걔는 이제 어떻게 이 녀석을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그것에 대한 정답은 A 3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생긴다 이거야. A 3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그래서 앞단원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었어요. 총 5개이기 때문에 5팩. 그지? 네. A 3개이기 때문에 3팩. B 2개이기 때문에 2팩. 알겠지? 네. 이거 개만큼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는 얘가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문자를 어떤 문자를 몇 개 뽑아오는지로 생각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이항정리 문제 푸는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 이제 하나 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예를 들어 7제곱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것의 전개식에서 A 제곱, B 제곱이면 C는 몇 제곱? 3. 그치. C는 3제곱의 항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를 딱 받았다고 쳐보자.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랑 똑같다? A 2개, B 2개, C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총 7개니까 7팩에 2팩, 2팩, 3팩으로 나눠주고 A제곱, B제곱, C 세제곱하면 이게 바로 A제곱, B제곱, C 세제곱 항을 찾은 거야. 쉽죠? 네. 네, 이게 이제 이항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뭐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지금 내가 몇 개를 어떻게 뽑아왔는지에 대한 풀이는 사실 항이 3개 이상, 4개 이상, 뭐 3개 이상일 경우에 사용해줄 때 잘 풀리는 풀이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방법대로 푸는 법으로 한번 해볼게. A 세제곱 B 제곱항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5개의 A 더하기 B 묶음 중에 3개를 선택해서 A를 뽑을 거고 B는 나머지 2개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얘를 풀었을 때 얘가 5팩에 3팩, 2팩 A 세제곱 B 제곱이다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알겠죠? 네. 보통 이제 항이 2개인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방법으로 많이 풉니다. 알겠죠? 자, 이항계수의 성질을 보도록 하시면은 일단은 NC0부터 NC1, NC2 가가지고 NCn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기억나니 이거? 네. 자, 예를 들어서 6C0이랑 이렇게 가서 6C0, 6C1, 6C2, 6C3, 6C4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이 했다. 숫자를 큰 걸로 했어. 자, 이렇게 다 더하면 그러면 얘가 2의 6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여기 n자리에 6이 있으니까 이게 6제곱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제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증명이 궁금하면 그 저기를 네. 보세요. 그 영상을
방학 동안에 수업했던 영상 보시면 되고요. 네. 증명은 생략을 할 거고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이랬던 거 기억나지? 그냥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여기에 부호가 계속 바뀌면 0이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위에 거를 예를 들면 6시 0, 이번에는 빼기 6시 1, 더하기 6시 2, 빼기 6시 3, 더하기 6시 4, 빼기 6시 5, 더하기 6시 6을 하면 얘는 0이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꼭 얘가 플러스로 시작해야 되냐? 그건 아니야.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부호가 여기 R자리가 1씩 커지면서 부호가 바뀌어도 얘는 0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홀수들끼리 더하거나 짝수들끼리만 더하면 2의 n-1제곱이다. 예를 들어 6시 0 더하기 6시 2 더하기 6시 4 더하기 6시 6을 하면 짝수들만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2의 5제곱이다 이거야. 자, 또는 6시 1 더하기 6시 3 더하기 6시 5를 하면 이것도 홀수들만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2의 5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질들을 이 세 가지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항정리 문제를 풀 때 항상 사용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과정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궁금하시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이항정리하는 것들의 이 a 플러스 b의 거듭 제곱들의 개수들을 적어놓은 이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스칼 삼각형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가 밑에 있는 거다. 요거 더하기 요거가 밑에 있는 거다. 요거 더하기 요거가 밑에 있는 거다. 요거 더하기 요거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다. 알겠지? 네. 왼쪽으로 1쭉 쓰시고 오른쪽으로 1쭉 쓰시고 계속 그 위에 있는 걸 더해서 밑으로 내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 아래쪽에 팁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2번과 3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게 이제 조합의 성질이다라고 해가지고 저 2번과 3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은 NCR과 NCN-R이 서로 같다. 자, 얘는 예를 들면 OC2랑 OC3이랑 서로 같다라는 걸 뜻해요. 알죠 이거? 네. 제발. 진짜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n-1CR-1 더하기 n-1CR을 한 게 NCR과 같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여기 n이 똑같을 때 n은 더하기 1 되는 거고, r이 1 차이 날 때 r은 큰 거 같다 쓰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네. 자, 예를 들어서 6C5 더하기 6C4를 하면 그럼 얘는 7C5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하냐면은 항을 이제 C에 관련된 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되게 긴 항이 많이 있는 긴 식을 줘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항의 개수를 막 줄이면 된다 이거야. 개수를 막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만 남게 되는 풀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되게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그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스킬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문제로 넘어온 게 좋지? 네. 빨리 풀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아유, 서운하다, 서운해. 에, 서운하다. 됐어. 인정 상했어. 아이, 농담이죠. 자, 봅시다. 유형 1번에 왜? 아쉬워서 네. 수업이 곧 끝난다는 게? 네. 아, 그래요. 자,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아, 이거 안 했다. 와,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야, 이 중복조합은요, 네. 거의 100%의 확률로 네.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방정식이 출제, 방정식. 요거 설명해줘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100%의 확률로 방정식 출제됩니다. 그래서 출제 안 되면 손모가지 자르세요. 네. 대신에 아니, 진짜.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자, 방정식이 출제가 된다 이거야. 근데 이 방정식이 출제가 될 때요, 되게 중요한 거야. 네. 0이 가능해야 해. 0이 가능해야 함. 그래서 방정식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푸는데 0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방정식을 줍니다. 자, 1번 문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지금부터 5라고 하자. 그리고 x, y, z는 0 이상의 정수라고 딱 조건을 걸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되게 쉬운 게 내가 지금부터 x랑 y랑 z를 합쳐서 5번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x, x, y, x, z 이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x는 3인 거고 y는 1인 거고 z는 1인 거야. 근데 얘가 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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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선택해도 x는 3인 거고 y는 1인 거고 z는 1인 거야. 같은 상황이지? 네. 맞아? 그러니까 중복은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중복은 허용하고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중복 조합을 써주라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복 조합을 3개의 문자 중에 5번을 선택하는 3H5의 중복 조합을 사용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인 상황에 모든 근의 개수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7C5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근데 이 3H5 속에는 이게 왜 0이 돼야 되는지, 0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이 3H5 안에는 예를 들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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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X는 4인 거고 Y는 1인 거고 Z는 0인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가 되거든. 그지? 네. 자, 얘가 가능해야 돼. Z를 선택을 안 하는 게 가능해야 3H5를 써줄 수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풀까? 자, 2번 문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인데 X, Y, Z는 1 이상의 자연수다 라고 해볼게. 1 이상. 그럼 0 불가지. 네. 자, 0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복조합을 못 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0이 불가능하면 중복조합을 못 써요. 왜냐하면 몰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푸느냐? 얘네들한테 1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X한테 1 주고 Y한테도 1 주고 1, 1, 1 줘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뭐가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다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알아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1 저는 아니에요? 111을 줬어요 얘들한테. 네. 자, 이거 볼게. 아, 네. 시끄러워. 학생이 XYZ 학생이 있다고 쳐볼게. 네. 자, 내가 지금부터 사탕을 5개를 나눠줄 거야. 근데 1개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대. 그러면 여기서 중복조합 못 쓴다고요. 그때는 사탕을 1개씩 주고 시작하면 되잖아. 네. 사탕을 얘 1개, 얘도 사탕 하나 주고 이렇게 얘도 사탕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얘도 사탕 하나 줬어요. 이렇게. 그럼 사탕 몇 개 남았어 나한테? 2개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X랑 Y랑 Z한테 2개의 사탕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치? 네. 그럼 이때 어떻게 풀리냐? 3H2로 풀린다 이거야. 3명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2명. 알겠니? 네. 자, 근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야, 내가 Y를 너무 좋아해. 내가 Y 학생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Y한테만 2개 몰빵으로 줬어. 자, Y한테만 2개 몰빵으로 줬을 때 그러면은 이때에 X는 빵개, Y는 2개, Z는 빵개인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아까 사탕 1개씩 줘놨잖아. 네. 그럼 사실상 X는 1개 사탕 받은 거고 Y는 3개 사탕 받은 거고 Z는 1개 사탕 받은 거기 때문에 사탕 5개를 다 나눠준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보시면 자, 1번 3명의 학생에게 쿠키를 10개를 나누어 주겠대요. 3명 학생에게 10개의 쿠키. 단 쿠키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자, 내가 3명의 학생을 A, B,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쿠키 10개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잘 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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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B, B 나눠줄 거야. 내가 너무 A를 너무 좋아하나요? 네. A 편에 쩐다, 그지? 그럼 이때 어떤 상황이야? A가 8개 받은 상황이고 B가 2개 받은 상황이고 C는 슬프게도 0개 받은 상황이지? 네. 맞아? 네. 자, 근데 내가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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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줬어요. 그래도 A는 8개, B는 2개, C는 0개임에는 동일하지. 요거 두 개를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되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 중복이 허용되고 순서에 관계가 없네. 그러면 중복조합이다 이거야. 알겠지? 자, A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A, B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B, C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C라고 할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0개여도 돼. 왜냐면 쿠키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을 때 총 쿠키가 10개가 나가면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은 내가 이 3명의 학생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10번 골라주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H 10으로 풀어주면 돼. 알겠지? 네. 그럼 얘는 12C 10이 되고 12, 11 되고 여기에 2, 1이니까 약분해주면 6이 돼서 6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알아들었나요? 네. 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유형 2번에 튤립, 장미, 작약. 작약도 꽂힌 것 같아요. 난 뭔지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뭐 약 같은데 좌약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죠? 네. 좌약이면은 꽤 아픈 거잖아요. 튤립, 장미, 작약. 이게 4송이씩 꽃병이 있대요. 튤립이 4송이, 장미가 4송이, 작약이 4송이. 근데 이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거래. 7송이의 꽃을 꺼낼 건데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되도록 꺼내야 된대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튤립을 A, 장미를 B, 작약을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튤립 꺼낸 개수, 장미를 꺼낸 개수, 작약을 꺼낸 개수가 7개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 A, B, B, C, C, C 이러면 그러면 튤립을 2개, 장미를 2개, 작약을 3개 뽑는 거야. 근데 이건 A, B, B, A, C, C, C랑 같잖아. 네. 같은 상황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요 문제가 주의해야 될 점, 적어도 한 송이씩은 뽑혀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어떤 꽃다발을 만들 건데 튤립 하나, 장미 하나, 작약 하나씩은 꼭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야. 야, 그러면 이 바구니 안에 튤립 하나, 장미 하나, 작약 하나를 그냥 뽑아 올게요. 그래서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씩 담을게. 그리고 나는 새롭게 몇 송이를 뽑으면 돼? 4송이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튤립, 장미, 작약을 합쳐서 7송이를 뽑는 게 아니라 4송이를 뽑겠다라고 해야, 이제 그렇게 해야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가능하지. 내가 장미를 안 좋아해. 그래서 이 4송이 중에 장미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아까 장미 한 송이 담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튤립 하나, 장미 하나, 작약 하나, 이 3종이의 꽃 중에서 4송이를 뽑는 3H4를 구해볼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풀어주시면은 6C4가 되고요. 그러면 6, 5, 2, 1이기 때문에 약분 3 해주시면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 봤다시피 우리가 총 7송이를 뽑을 거다라고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A, B, C는 0이 불가능이라. 0이 불가능. 0이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건 H다라고 하는 중복조합을 사용해주는 것도 불가능이다 이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0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0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줄 때에는 꽃을 한 송이씩 담아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 쿠키를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하거나. 자, 유형 3번 문제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a라고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a 구해보자. 자, a는 어떤 조건 안에서 푸는 거냐면 음이 아닌 정수 x, y, z야.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정수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었어요. 그지? 음이 아닌이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얘만 아니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양수와 중요한 건 0이 된다는 거야. 항상 0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0이 되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음이 아닌 정수 x, y, z라고 했으면 0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0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중복조합 그냥 쓰면 돼. 알겠어?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이기 때문에 3h7 해주면 돼요. 3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7개 선택하겠다. 그럼 이게 9c7이 되고 계산해주면은 9, 8, 2, 1이니까 약분 4, 9, 4, 36까지가 바로 A의 가지수가 돼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 볼게. 자, 이제 B를 찾아야 되는데 자연수 XY래. B는 자연수 XYZ래. 자, 그럼 다시 위로 가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자연수는 양의 정수였지? 양의 정수였다고. 0이 불가능하지. 여기에 자연수가 있잖아. 얘가 자연수라고.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 XYZ다라고 얘기했으면 0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0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0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답안지식 풀이를 해줄 거예요. 대부분의 너가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참고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답안지가 이렇게 풀려 있는데 지금부터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y를 y 프라임 플러스 1, z를 z 프라임 플러스 1이다라고 치환할 거야. 대신에 이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0 이상의 정수라고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x는 1부터 y도 1부터 z도 1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이해되니? 0이 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0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x 프라임에다가 0을 넣어도 x는 1부터 시작이고 y 프라임에다가 0을 넣어도 y는 1부터 시작이고 z 프라임에 0을 넣어도 z는 1부터 시작이니까 x, y, z의 조건은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0이 가능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여기는 이 x, y, z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x 프라임 플러스 1 더하기 y 프라임 플러스 1 더하기 z 프라임 플러스 1은 7이다가 돼.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치? 그럼 여기서 1, 1, 1, 3이 넘어가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4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0이 가능할 때 4를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3H4 해주면 된다 이거야. 뭔지 알겠어요? 이게 아까 이제 쿠키나 뭐 장미 문제에서 아까 전에 풀었던 꽃을 한 송이씩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쿠키를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7이 4로 바뀌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3H4 풀어주면 얘가 6C4가 되는 거고 6C4는 15죠. 그래서 자, 얘를 지금부터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랑 B를 서로 더해라 라고 얘기했으면은 36 더하기 15하라는 거고 51이 정답이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유형 4번. 자, 함수의 개수 별표. 자, 함수의 개수 100% 이것도. 알겠어요? 너가 지금 이제 보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날 수 있어도 수능에서도 나와요, 이건. 알겠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푸느냐? 요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풉니다. 알겠지? 이거 그리세요. 이거를 그려서 푼다 이거야. 반드시. 알겠지? 그래서 얘를 그려서 풀도록 하세요.
지금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의역이 지금 x집합에 들어있는 게 정의역이잖아요. 그죠? 네. 정의역이 큰 정의역이면 함수값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 x집합이 이렇게 있고 y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집합에 지금 1, 2, 3, 4, 5가 있고 y집합에 5, 6, 7, 8이 있습니다. 봐봐. 얘가 얘기하는 게 x1보다 x2가 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써있는 숫자가 1보다 2가 크면 이런 얘기야. 2보다 3이 크면 알겠어요? 그래서 더 큰 x는 더 작은 함수값을 만들어내야 된다 또는 같은 함수값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1이 8한테 줬는데 2가 6한테 줬는데 이건 가능해. 왜냐면 2가 1보다 큰 숫자니까 1의 그 함수값보다는 2의 함수값이 작으니까, 그지? 근데 3이 뭐 예를 들면 7한테 주는 게 가능해요? 3이 7한테 주는 게 가능해요? 아니요. 진짜? 너 정신 놓고 있었지? 아니요. 그러니까 정신 놓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아니. 이게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응? 지금 봐봐라. 네.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야 돼요. 네. 그러면 1이 8이면 2는 6인 건 가능해. 네. 왜냐면 1보다 2가 크니까 그때 1의 결과인 8보다 2의 결과인 6이 더 작아졌잖아. 네. 근데 2가 6인데 3이 7인 건 불가능하다고. 알겠어? 네. 2가 6이면 3은 5한테 주거나 또는 6한테 주는 건 가능해. 왜냐면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럼 4는 또 5 또는 6한테 줘야겠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4가 5한테 줬으면 5는 반드시 5한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작거나 또는 같아져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얘가 감소하거나 또는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풀이가 돼요. 오케이?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이 언제 사용되냐면 함수의 개수에서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또는 x1보다 x2가 클 때 지금 문제처럼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일 때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중복 조합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같다가 없으면 똑같은 문제에서 같다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또는 x1보다 x2가 클 때 그때 fx1이 fx2보다 크다 이거를 받으면 그 이때는 그냥 조합 써줘야 돼요. 그냥 조합.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중복조합, 이때는 그냥 조합으로 문제를 푼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같다가 붙으면 중복조합, 같다가 안 붙으면 그냥 조합.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복조합을 쓸 건데 내가 어떻게 중복조합을 쓸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5, 6, 7, 8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고를 거야. 알겠어요? 5, 6, 7, 8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고를 것이다 이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 5, 5, 6, 7 고를 수 있죠. 그리고 6, 5, 5, 5, 7을 고를 수 있죠. 8은 안 고른 상황입니다. 그지? 자, 이 두 개를 같은 상황으로 보겠다는 건데 왜냐면은 5, 3개, 6 하나, 7 하나 또는 6 하나, 5, 3개, 7 하나는 화살표가 딱 한 가지로밖에 안 그려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반드시 1이 7한테 주고 있고 2가 6한테 주고 있고 3, 4, 5가 5한테 주는 이 상황밖에 안 그려진다 이거예요. 자, 이게 5가 화살표를 3개 받고 6이 화살표를 1개 받고 7이 화살표를 1개 받은 경우의 수가 딱 이거밖에 안 그려진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감소함수여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 5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4H5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얘는 8C5가 되겠고 8, 7, 6 그 다음에 3, 2 그럼 약분 해주고 7, 8에 56까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자, 함수의 개수 문제 꼭 기억하세요. 네. 자, 넘어갑니다. 5번. 자, 이것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x 세제곱의 개수. 그러면은 x 세제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거 했던 것처럼 이것과 이것 이렇게 두 개를 각각을 볼 거고 이 두 개를 각각을 골라줄 건데 몇 번 골라줄 거야? 5번 고른다 라고 생각하자. 5번 고른다. 알겠지? 자, 근데 어떻게 5번 고르면 x 세제곱이 만들어지냐면 얘를 4번, 얘를 1번 골라야 여기서 x 4제곱이 만들어지고 언니 여기서 x 4제곱이 만들어지지? 네. 여기서 x분의 1 만들어지지? 네. 그래서 ax의 4제곱과 x분의 2의 1제곱이 곱해져야 그래야 x 세제곱항이 생기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x 세제곱항이잖아.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4번, 뒤에 있는 거 1번 고르는 경우의 수는요. 5개 중에 4개 ax를 4번, x분의 2를 1번 고르면 이게 앞에 있는 거 4개, 뒤에 있는 거 1번을 골라서 x 세제곱을 만들어주는 풀이고요. 얘가 이렇게 푼 결과 x 세제곱의 개수가 16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결과가 160x 세제곱이다가 나와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C4는 5니까 이거 풀어주면은 5 곱하기 a 4제곱 x 4제곱 곱하기 x분의 2가 160x 세제곱이다가 되잖아. 그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 하나 약분해주면 x 세제곱 되고요. 요거 싹 곱해주면은 10a 4제곱 x 세제곱이 160x 세제곱이다가 되겠지? 그때 이 x 세제곱 앞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10a 4제곱과 160이 같아야 돼. 그러면 a 4제곱은 16과 같아야 되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그때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2를 골라주면 된다 이거야. 자, 이항 정리는 항이 2개짜리인 게 가장 무난한 출제 유형이에요. 항이 3개 이상인 거는 또 잘 안 내. 예전에 잘 냈었는데 근데 지금처럼 5번 중에 5번을 총 5번을 고르는 건데 그때 얘가 앞에 걸 몇 번 고르는지 뒤에 거를 몇 번 고르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 거를 4번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 5번 중에 4번, 앞에 있는 거 4개, 뒤에 있는 거 1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여기 부호 내가 지금 동그라미 여기까지 쳤잖아. 그치? 네. 그 부호나 개수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문제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자, 3x-2의 5제곱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3x-2의 5제곱에서 이거에서 자, x 세제곱항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야, 3x-2의 5제곱인데 x 세제곱을 만들려면 앞에 있는 걸 3번, 뒤에 있는 걸 총 5번을 무조건 골라야 돼요. 무조건 5번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3번, 뒤에 있는 거를 2번을 꼭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5번 중에 3번, 앞에 있는 거 3개, 뒤에 있는 거 부호까지 가져가야 된다. 뒤에 있는 거 2개 해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은 x세제곱항을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 항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여기 네. 집중공략이라고 붙어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네. 못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52번. 자, 10시 0 더하기 10시 1 곱하기 4. 야, 이게 되게 무난한, 너무나 출제가 자주 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거 축에도 못 끼는. 아.
알겠지? 네. 그래서 이때 요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냐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이야. 그지? 여기가 2인데 여기가 2야.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10이야.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야. 지수가 저 C 옆에 있는 숫자랑 똑같이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작아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그렇다면 여기에 0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4의 0제곱이 있다라고 해도 될까를 고민해 보자. 4의 0제곱은 몇이니? 아, 4의 영제곱은 4의 0제곱은 1이죠. 그러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10시 1이 있으니까 4의 1제곱, 10시 2가 있으니까 4의 2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지? 네. 그럼 10시 0이 있을 때 4의 0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얘는 1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볼게. 지금 여기선 절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지만 이 유형의 문제에서 우리가 꼭 풀 줄 알아야 되는 풀이 중에 하나인데 1이라고 하는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존재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여기서 절대 안 보이지만 내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 내가 이거 순서대로 다시 써볼게. 자, 10시 0에 4의 0제곱에 곱하기 1의 10제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왜냐면은 1의 10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자, 여기에 곱하기 4의 0제곱에 1의 10제곱이 있었다. 왜냐면 1의 10제곱은 어차피 10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란 말이야. 그래서 저기에 안 보이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요. 10시 1에 4의 1제곱에 1의 9제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세 번째 거는 10시 2에 4의 2제곱에 1의 8제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거는 10시 10에 4의 10제곱에 1의 0제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게 이항정리 그 자체를 전개해 놓은 거야. 그럼 얘가 어떤 이항정리를 전개해 놓은 거냐면 4 더하기 1의 10제곱을 전개한 거라 이거야. 앞에서 nc 0의 a의 n제곱 b의 0제곱 더하기 nc 1의 a의 n-1제곱 b의 1제곱 더하기 nc 2의 a의 n-2제곱 b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 n의 a의 0제곱 b의 n제곱은 얘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항정리의 풀버전이었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a 자리에 4가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1이 들어가 있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n제곱이 4 더하기 1의 10제곱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4 더하기 1의 10제곱은 그러면 5의 10제곱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이거. 알아들었어요? 네. 한숨을 쉬고 그래.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기본 문제예요. 뭐 강조할 가치도 없는 기본 문제. 그냥 선생님께서 이거 시험문제 내주셨다? 그러면은 그냥 점수 공짜로 주고 싶으실 때. 아유, 우리 학생들 이거 점수나 받아가라. 옛다 점수 하면서 이렇게 점수 던져줄 때 내는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네. 자, 이것을 전개시켰을 때 상수항이 나와야 된대요. 주의할 점은 지수가 둘 다 있는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둘 다 있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지수가 하나에만 있는 경우는 좀 괜찮은 편이야. 지수가 지금 보면은 얘한테만 5제곱이 있지 여기 앞에 있는 애는 그냥 괄호야. 그러면 얘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전개식이 막 엄청 길어요. 뭐 이렇게 막 나올 거야. 막 나온다고, 그지? 네. 근데 얘는 그냥 x제곱 더하기 x 두 개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거를 이 5제곱을 전개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긴 괄호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x랑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얘가 분배가 된다고 했을 때
요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얘 또는 얘밖에 없어요. 오른쪽은 엄청 많은데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야. 알겠어? 네. 자,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잘 봐. 자, 여기 왼쪽에서 이 왼쪽에서 x제곱이 나오고 이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나왔을 경우랑 여기 곱해지는 이렇게 곱해지잖아, 그지? 이렇게 곱해지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왼쪽 괄호에서 x가 나오고 오른쪽 괄호에서 또 무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지? 이 오른쪽 괄호에 너무 많아가지고 안 쓴 거고요. 자, 근데 그 결과가 상수항이 나와야 된대. 이거를 풀면은 뭐가 나온대? 상수항이 나와야 된대. 얘도 상수항이 나와야 된대. 상수항은 문자가 없는 걸 상수항이라고 하잖아. 그지? 문자가 없는 거. 그러면 얘랑 x제곱이랑 요 오른쪽에 있는 뭐랑 곱해져야 상수항이 나오냐면 x제곱이랑 이 오른쪽에서 x제곱분의 1항이 곱해져야, 그래야 x제곱끼리 약분이 되면서 상수항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x항이 나왔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묶음에서는 x분의 1항이 곱해져야, 그래야 x끼리 약분되면서 상수항이 남아.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요 케이스를 1번 케이스, 요 케이스를 2번 케이스라고 해서 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풀어야 상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케이스부터 볼게. x제곱이 나오고요. x제곱 곱하기. 자, 오른쪽에서 x제곱분의 1항이 나오려면 총 5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번씩 선택을 해야 x제곱분의 1항이 나올까를 고민을 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한 번 선택하고 얘를 4번 선택하면, 그러면 x 곱하기 x 4제곱분의 1이 생겨서 x 세제곱분의 1항이 생기네. 그지?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정신 차려. 너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 다 알아. 정신 차리라고. 네. 우리 5번 선택할 거라고, 그지? 근데 얘 2번, 얘 3번 선택하면, 그러면 여기서 x제곱, 여기서 x 세제곱분의 1이 생기니까 x제곱 곱하기 x 세제곱분의 1이 생기니까 x분의 1항이 생긴다고. 맞아? 이것도 x제곱항은 아니네. 뭔 말인지 알겠니? x제곱항은요 안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네. x 플러스 x분의 1의 5제곱에서 x제곱분의 1항은 만들 수 없다야. 알겠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다 제껴요. 없애. 자, 그럼 이제 2번 케이스 보면 되겠네? 2번 케이스는 왼쪽에서 x 꺼내오고 오른쪽에서 x분의 1항을 꺼내오면 되는데, 우리 아까 구했다. x분의 1항은 여기서 생기잖아. 여기서 x분의 1항. 그럼 언제? 앞에 거 2개, 뒤에 거 3개 선택했을 때지? 자, 우리는 5번 중에 2번을 앞에 거를 선택하고요, 앞에 거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을 뒤에 거를 선택합니다. 그럼 x분의 1항이 생겨요. 그러면 얘가 x 곱하기 10 곱하기 x분의 1이 되고요, xx 약분이 되면서 얘가 10이다가 된다. 그래서 상수항은 이거 단 한 개 만들어집니다. 1번 케이스에서는 상수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알아들었니? 자, 넘어가면 이제 8번.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2개가 곱해져 있는데 앞에 문제는 둘 중에 하나에만 지수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둘 다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x제곱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x제곱의 개수. 자, 그러면 1 플러스 x의 5제곱이랑 2 플러스 x의 4제곱에서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상수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에서 x제곱항이 곱해지면, 상수항과 x제곱항이 곱해지면 x제곱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 x1차항이 생기고 여기서 x1차항이 생겨서 곱해져도
x1차 곱하기 x1차는 x2차야. 또 있어요. 여기서 x제곱항이 생기고 여기서 상수항이 생겨도 그래도 x제곱항이 생긴다 이거야. 더 있니? 없지 않아요. 네,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케이스를 다 구해서 다 더해줘야 x제곱의 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갈게. 여기서 상수항이 생기려면 5번 선택, 1 또는 x를 5번 선택해야 되는데 1만 5번 선택해야 돼. 아, 네. x를 한 번이라도 선택하면 상수항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x를 한 번이라도 선택하면 상수항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문자가 생기게 되잖아. 문자가 없는 게 상수항이잖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5번 다 앞에 거 선택해야 되죠? 네. 그래서 5번 중에 5번 다 1을 선택해야 되고 x는 빵번 선택해야 돼. 곱하기. 자, 이제 x제곱항을 만들 건데 그러면 여기 뒤에 거에서 x제곱항을 만들려면 2랑 x를 합해서 4번 선택해야 되는데 얘 몇 번, 얘 몇 번 선택해야 돼. x제곱항 나오려면 두 번. 두 번 선택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4번 중에 2번 2를 선택하고 x를 2번 선택하면 x제곱항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여기 첫 번째 것의 상수항과 두 번째 것의 x제곱항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x제곱항이 나오거든.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 상수항은 1 나오고 곱하기 요거 4c2는 6이잖아. 6 곱하기 요거 4 되니까 24x제곱이 돼서 24x제곱이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묶음에서 x항이 나오려면 총 5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x항이 나오려면 1 몇 번, x 몇 번? X 한 번. x 한 번, 1 네 번. 1이 4번. 그렇지. 그래서 5c4의 1 4제곱에 x의 1제곱 곱하기. 자, 두 번째 거 x항 만들려면 2 몇 번, x 몇 번? X 세 아예 2 세 번 X 한 번. 그렇지. 2 3번 x 한 번. 그래서 4c3에 2 3번 x 한 번. 됐습니까? 네. 자, 얘 곱해 요거 첫 번째 거 계산해 주시면은 5c4 해주면 5x가 되고 5x 여기는 4 8 32x가 돼. 그지? 얘 곱해 주시면은 160x 제곱이 다 만들어지고. 자, 마지막 케이스 갈게요. 자, 여기서 x제곱항 만들려면 1 몇 번, x 몇 번? 1 세 번 X 두 번. 그렇지. 5c3에 1 3번, x 2번. 자, 여기 뒤에서 상수항 만들려면 2 몇 번, x 몇 번? 2 네 번. 아, 2 네 번 맞죠? 네. X 0번. 그렇지. 2 4번, x 0번. 그래서 4번 중에 4번 전부 다 2를 선택하고 x는 빵제곱. 빵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은 여기 10되고요. 그지? 10x제곱 곱하기 요거 계산해주면은 16되니까 160x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이거랑 이거를 다 더해야 진짜 x제곱항이 나오는 거야. 다 동료항들이니까. 그러면 320에 344x제곱이다가 만들어지네. 그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344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네. 자, 넘어가자. 자, 근데 이제 항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안 푼다고요. 알겠지? 네. 그냥 우리는 요것에서 이것의 전개식에서 x5제곱이 만들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거 고민해야 돼. 총 6번 선택할 건데 총 6번이야. 총 6번인데 어떻게 선택해야지 x5제곱이 만들어질까요? 여기 1 플러스 X분의 1 한 번. 지금 우리가 골라줄 수 있는 후보가 3가지 후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요 3가지 후보 중에 6번을 선택해서 x5제곱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진짜 고민해봐야 돼. 알겠지? 네.
고민 많이 해봐야 돼.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얘를 5번 선택하고, 요거 5번 선택하고, 이거를 한 번 선택하고, 얘를 선택 안 하면, 나는 총 6번 선택했고, x5제곱이 만들어졌지. 네. 이것뿐일까? 어, 더 있을까? 이것뿐일까? 아니면 더 있을까? 더 있어요.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봐봐라. x항이 5개, 그 다음에 1이다라고 하는 요 1, 요거가 1개, 그 다음에 x분의 1항이 빵개가 있는 것을 일렬로 나열시키면 돼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그지? 총 6개 중에 같은 게 5개가 있으니까 6팩을 5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는 5개, 1은 1개, x분의 1은 빵개.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어차피 1 되고요. 얘도 어차피 1이고요. 요거 약분 해주면 6 되니까 6x 5제곱이다 라고 해서 x 5제곱의 개수를 6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알아들었어? 네. 근데 요거 말고도 더 있는 경우가 사실 시험 문제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경우 말고 더 있는 경우가 나와요. 네. 알겠지? 더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속 찾아주려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 항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 풉니다. 알겠지? 네. 그게 더 빨라요. 네. 자, 유형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너무나 자주 나와서 이게 그거야. 어려운데 맞춰야 되는 문제. 알겠어요? 어려운데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지? 근데 사실 푸는 방법들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개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땡땡땡에서 NCN까지 더한 게 2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게 되는 그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풀려고 그러면 n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어가면서 다 계산해가지고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n을 찾아야 되잖아. 그거 너무 힘들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풀 게 아니라 자, 우리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이렇게 가서 NCN까지를 다 더하면 걔가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워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사용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NC1부터 시작이야. 이걸 쓰려면 NC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있다고. 이게 안 써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써줘야 돼 여기에. 그래서 자, 가운데에다가 NC0을 써줄게. 그래서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 이렇게. 자, 그러면 NC0을 가운데에다가 지금 이거 봐봐. 자, 가운데다 첨가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만 첨가해야 돼? 수학인데 다 해야 되지. 여기도 여기에도. 맞아요? 그래서 왼쪽이 뭐가 되냐면 자, 200 더하기 NC0이 되고 오른쪽이 뭐가 되냐면 2000 더하기 NC0이 돼. 근데 N이 뭐든 간에 NC0은 항상 1이야. 항상.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201보다 크다.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이 작다 2001보다. 자, 근데 이항 정리에 의하면 NC0부터 NCN까지를 다 더한 건 2의 n제곱이야. NC0부터 NCN까지를 다 더한 얘가 2의 n제곱이고 이 2의 n제곱이 201보다는 커지고 2001보다는 작아지는 그 자연수 n을 찾으면 돼.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n은 8일 때부터 시작이야. 2의 9제곱이 512니까 n이 9여도 돼. 여기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 계속. 그지? 그 다음에 2의 10제곱이 1024니까 n은 12여도 되는데 2의 11제곱은 2048이어서
안 되네, 그지? 이건 제외. 그래서 n에 될 수 있는 것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8 더하기 9 더하기 10 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27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색칠한 부분의 합과 같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오른쪽에 색칠되어 있는 거 내가 일렬로 쭉 써볼게. 1C 0 더하기 2C 1 더하기 3C 2 더하기 4C 3 더하기 5C 4 더하기 6C 5야. 자, 지금부터 얘를 풀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C가 지나치게 많이 있는, 항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이 있는 건 이거를 노가다로 풀으라고 한 건 아니야. 선생님이 제정신이면 이런 노가다 문제를 내질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야, 이걸 노가다로 문제 풀게 할까? 어? 이게 시험지 빽빽해지게 새까마지게 해가 풀어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일 거 아니야.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진 않는다고. 직접 풀게. 알겠어? 그러면은 고민해야지. 아, 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뭐 고민을 해야지. 알겠어?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앞에서 배운 이것과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항의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기억합니까? 항의 개수가 줄어드는 풀이에 저 두 가지를 이용한다고. 자, 그러면 1C 0 볼게요. 자, 1C 0은 어차피 얘는 1이기 때문에 얘를 1C 0이 아니라 2C 0이라고 봐줘도 괜찮지. 그러면 이때 이 두 개 볼게. 얘랑 얘. n-1c r-1 더하기 n-1c r 이다라고 해서 n은 똑같은데 r은 1 차이가 날 때, 지금 봐봐. n은 똑같은데 r이 1 차이 나지. 그때 n은 1 커지고 r은 큰 숫자 쓰면 돼. 그러면은 n이 1 커지면 3c가 되고 r은 큰 숫자를 쓰면 돼. 0이랑 1 중에 1 쓰면 돼. 이거 두 개 계산하는 게 31이야. 오케이? 자, 근데 또 이렇게 두 개를 봤더니 또 여기 위에 있는 성질에 의해서 n은 1 커지고 r은 큰 거. 근데 또 여기 뒤에 봤더니 이 두 녀석이 또 여기 있는 이 성질에 의해서 n은 1 커지고 r은 큰 거. 근데 또 여기를 봤더니 이 두 녀석이 n은 1 커지고 r은 큰 거. 그지? 마지막으로 여기 봤더니 이 두 녀석이 n이 1 커지고 r은 큰 거 해주면 결과는 얘야, 얘. 이 복잡한 식이 다 줄어들고 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75야. 알겠죠? 그래서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 네. 오케이.